네, 지하상가 형오살롱 대표 김영호 기자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쪽집게 일타 강사인 정치 컨설팅 민 대표이신 박성민 대표 모시고 이번 총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이거 지하상가 이게 그림이 그게요. 이게 왜 지하상가? 이게 근데 지하 세계 안에 있는 지하상가라면요. 그렇죠. 지하상가는 그래도 뭐 좀 덜한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바깥에 지상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가면 보이지 않는 속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진실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빙산의 일각 말고. 그렇죠.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요만하지만 물 밑에 이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PD님들이 제목을 지하세계, 지하상가로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 박성민 대표께서 제일 이 지하상가에 적합한 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그 단수공천자와 또 지역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컷오프도 발표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양당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또 국민의힘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은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 이후에 야 이게 공천 주도권이 어디 있냐? 윤에게 있냐, 한에게 있냐? 뭐 그런 것도 좀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김경률 의원이 뭐 불출마 선언하고 그때 뭐 사천 논란이 있었던 뭐 윤희숙 전 의원 1차 발표에서는 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관리를 한 것 같고 1차에서 주목했던 건 어쨌든 뭐 그 대통령실 출신들을 의도적으로 좀 배제한 듯한 느낌을 좀 강남에 그 아주 뭐 좋은 강남도 데를 있고 뭐 행정관 출신들 비정관실 가 있는 것도 일단 다 1차 단수공천에서 다 뺐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데는 일단 다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뭐 경기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어저께 목요일 밤에 국회의원들과 똑같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하위 10%는 컷오프를 하고 하위 10에서 30 사이는 20% 감점을 하겠다. 이거 발표를 해서 그 전에 처음에 발표할 때는 이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주 이게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는 발칵 뒤집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폭을 좀 크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경쟁력 차원에서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걸 봐도 서울과 경기도는 약간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서울은 조금 오세훈 시장이 됐고 경기도는 민주당의 김동연 지사가 됐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집값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많이 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민주당 세는 좀 더 강해지고 서울은 국민의힘 세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고 이런 거를 반영해서 그런지 여론조사로 컷오프 조사를 해보면 서울은 좀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을 새로 투입하기 위해서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영남은 뭐 서병수 의원을 북강서갑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 전재수 의원이 있죠. 국민의힘한테는 거기가 아무리 부산이지만 부산이 그 북강서갑이라는 동네는 그 옆에 그 김해 양산하고 붙어 있죠.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민주당세가 강하죠. 노무현 문재인 다 그쪽에. 그 양산에도 뭐 김두관 의원이 있고 김해는 뭐 가불이 다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전통적으로 그런 데인데. 여기를 이제 그 전에 뭐 거기 박민식 의원이 하기도 했었죠. 근데 거기 이제 그 서병수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양산도 그걸 양산을 김태호 의원을 두 분 다 경남 도지사를 지냈으니까 아주 그 빅매치가 됐고요. 조혜진 의원을 그 옮겼어요 그쪽으로. 김해에는 뭐 가불이 있는데 김종우 의원하고 민홍철 의원이 있는데 을 지역, 김종우 의원 지역. 장유가 있고 그런 데죠. 근데 거기로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울산은 뭐 김기현 대표도 뭐 북구나 이런 데로 옮기지 않겠냐. 뭐 왜냐하면 TK는 아예 그 민주당 의원이 없으니까 그건 안에서 이제 교체할 거고
근데 울산은 조금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했어요. 이제 그래서 다른 지역 뭐 충청도나 이제 강원도 이런 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수도권에서는 이제 중진들 예컨대 뭐 용산의 권영세는 그냥 준다든가 예. 뭐 인천의 뭐 윤상현은 그냥 준다든가 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 숫자를 돌려봐서 나오는 사람들부터 지금 이견 없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보이죠. 뭐 민주당 얘기는 조금 뒤에 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박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기는 공천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했다. 그러니까 차기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서 뭐 대권에 도전한다고 전제했을 때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사실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까지 나온 이 공천자라든지 지역만 놓고 보면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것보다는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이기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발탁한 게 아닌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뭐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지났는데 3년 2개월이 예, 남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자기 사람 심는다는 건 불가능한 뭐 거고 쉽지 않은 얘기고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기에 투입된 거니까 그분의 이제 그 미래는 이번 총선 성적표에서 결정되겠죠. 자기 세력 신고 말고는 이제 나중 문제고. 문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진작에 이거 윤석열 당 만들겠다. 나하고도 안 맞는 사람 좀 내쫓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꼽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처럼 그냥 나하고 가깝지 않았던 사람도 이번에 선거에 공천하고 당선시키면 자기 사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예. 거꾸로 나랑 가까운 사람을 내가 주겠다. 이래 갖고 지금 사실 좀 사달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주목해보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하남에 그 신청한 그 이용 후보입니다. 아, 그렇죠. 그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쿠키뉴스에 예.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금 맞아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예. 철회했고 맞아요. 그리고 거치 문제는 당에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뭐 쿠키뉴스에 기사가 나는데 맞아요. 그거를 유일하게 링크를 건 분이 이용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링크를 걸었다는 건 나도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날 발칵 저녁에. 뒤집혔죠. 그날. 그 난리 났는데 자 그러면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이 공천을 이거 사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 올렸을 때 반응들도 없었고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한동훈만 저자르면 도대체 총선 어떻게 하라는 코앞인데, 건데. 맞아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을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이해 못한 거 이 싸움을. 믿지는 못한 거죠. 믿지 못했죠. 그건 예,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사표 내라고 했다는 말 자체를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이제 바로 이제 그때 채널 A하고 SBS 보도를 통해서 확인도 되고 예. 그 뭐 이관섭 실장이 요구했다는 것까지 다 나오고 막 이렇게까지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확인도 해줬죠. 말해버렸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의 전략 단위나 공관위원장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번 선거는 보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질 때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딱 중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확고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지지율이 높으면 모르는데 맞아요. 긍정평가가 35% 미치고 부정평가가 한 60% 되니까 이건 뭐 그냥 정권 심판론이 모든 걸 압도하는 상황 아닙니까? 서울 수도권 다 졌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걸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 간판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예, 거죠. 2012년에도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약한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으로 맞아요. 옆에 세우고 이명박 대통령 간판을 내리고 아이고, 박근혜로 박근혜 갈아치- 김종인 간판을 내세운 거죠. 네. 그렇게 또 청년은 또 이준석 세우고 국민통합은 한강옥 세우고 정치혁신은 안대희 세우고 뭐 맞아요. 이렇게 하듯이 예. 한동훈을 딱 해놓은 건. 그러면 이제 이 판단해야 돼. 지난번에 이제 뭐 KBS 대담에서도 충분히 그 해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야 이거 대통령 얼굴로 치르긴 좀 어렵다. 한동훈 부정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대담 이후에 평가가. 한동훈 위원장이 중심이다 이번. 그렇게 하려면 공관위원장이 가감하게 이용훈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기를 경선을 예.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뭐 그렇기는 해도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힘이 간 거다. 이런 신호를 분명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해보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서울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메가시티. 본인을 자기가 한다 그러면서 김포 가서 목련꽃 피기 전에 뭐 좋은 소식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해서 했고요. 예. 구리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구리 가서 뭐 시장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호떡도 먹고 이러던데 하남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남은 구리, 김포, 하남 다 메가시티 이슈인데. 찬성률이 제일 높은데요, 하남이. 그렇죠.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한동훈 위원장은 하남을 안 가고 있나? 근데 제 순전히 내피셜이긴 한데 이용우 의원 거기 떨어뜨리려고? 이용우 의원이 있으니까 네. 불편하게 생각해서 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 가면은 그 이용우 지역의 의원 출마자들 다 나오죠, 오잖아요. 다 오죠. 예, 옆에 다 서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순전히 제 판단인데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러면 그 공천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한동훈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총선 국면은 조금 나아질 겁니다. 다만 이제 야 그러면 이제 이거 윤 대통령은 끝난 거 아니야? 레임덕 온 거 아니야? 레임덕 온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윤핵관은 사라지고 언론도 전부 다 한핵관을 쓰겠죠. 그거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하남을 안 가는 뭐 이유가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 아는 윤핵관을 뭐 경쟁력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만약에 배척하거나 탈락시키면 그러면 다시 제2라운드가 윤한 갈등 2라운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잖아요. 이른바 친윤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분구 지역이니까 거기 이제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 이창건 당협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선 정도 붙이면 서로 그냥 이거는 거기 그러네요. 네가 경쟁력 있으면 살아서 오는 거고 뭐 그러니까 없으면 그건 내가 배척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되네요. 딱 단수 공천을 해버리면. 했다. 그러면 이건 좀 그렇죠. 논란에 안전 휩싸여서 떨어뜨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때 그 부산 수성갑 출마를 선언한 수성 출마를 한 그 장해찬 그분도 원래는 북강서갑 간다고 얘기했다 그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라든가 그런 데를 딱 당수 공천을 주면 야 이거 역시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면 이게 딱 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거에 제동 걸 수도 있고 지금 거기도 해운대 갑도 지금 주준우 비서관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모 비서관은 지금 강남을에 신청을 했는데 뭐 험지를 바꾼다면서요? 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분 서초로 나온다 강남을로 나온다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딱 입장이 당에서 그냥 가란 데 가겠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는 이게 그 비윤들은 다 험지에서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 가깝다는 이 검사 출신 비서관들이 양지들만 다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어쨌든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총장이 재배치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검사 공천, 검사 독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송파 석동현 검사도 컷오프를 그냥 딱 시키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처음에는 누가 봐도 야 이거 뭐 검사 뭐 앞으로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영남에 다 빼내고 넣을 때 이런 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처음 출발은 조심스럽게 일단 스타트를 끊고 있는 거죠. 예. 거기 송파갑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석동현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후보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이른바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걸 떨고서 이제 저기 앵커 출신. 근데 그분이 원래 하태경 의원의 해운대 갑에 있었던 분인데 거기는 이제 원래 박서군 차관도 있었고 주진우 비서관도 이제 온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이제 서울로 하태경도 올라오고 석동현 검사도 올라오고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제 성동 갔는데 거기는 지금 뭐 세 분이 지금 치열하게 하는데 거기도 재조정 지역이죠. 그 하태경 의원도 있고 이혜훈 전 의원도 있고 이영전 장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라운드만 놓고 보면 2라운드 경기도까지 발표한 것만 보면 이거 뭐 검사 세상 될 거다라는 거는 아니고 기우고 오히려 상징적으로 일부러 뭐 석동현 검사 같은 사람 컷오프다 뭐 다른 데 배치도 아니고 컷오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웠던 지역들 예를 들면 이제 반발이 있는 지역이죠. 강서 의뢰 김성태 전 원내대표 늘 안 쳤잖아요. 부산의 김무성 이런데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다 수용을 하고 불출마. 그것도 아주 뭐 제주고 기술이죠. 그러니까 잡음 없이 그냥 조용하게 불출마 스스로 우리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잘 모르긴 해. 그 여당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그 뭐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면은 그 야당보다는 그런 룸이 좀 있죠. 두 분이 또 원로시잖아요. 정치 원로. 진짜 그 뭐 당을 좀 아끼는 마음이 있고. 근데 야당은 조정하고 싶어도 이게 뭐 내 마지막이다 이러니까 다 나오니까 이게 그치.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여당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차 배치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경선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영남 이제 그 아주 대구 경북은 사람들이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가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하위 30%가 거기 많이 몰려 있다. 많이 몰려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분들 빼내고 과연 어떤 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거냐 이것도 주목해 봐야죠.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신인답지 않게 꽤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윤 대통령 보다는 좀 더 젊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는 그 프레임은 누가 봐도 뭐 여당도 여당이고 아무리 뭐 이재명이 뭐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쪽이 도전자 포지션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 이재명은 나이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한동훈이 도전자. 이제 도전자 포지션을 젊고 참신하고 도전적이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좀 개혁적으로 봐주는 게 있어서 여당은 어쨌든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구도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즉 저기 야당은 정권 윤 대통령을 이제 끌어들여서 심판론으로 잡고. 그렇죠. 윤석열 대 이재명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이제 두 명한테 쫓기고 있는데 당 대표로는 한동훈한테 쫓기고 있고 지역구에서는 또 원희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원희룡은 자기가 당 대표는 아니지만 대선 주자니까 원희룡 대 이재명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는 거기 쫓기고 있고. 그렇죠. 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한 자릿수자로 지금 좁혀진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여당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진 게 다행이어서 빈대가 많아서 공천 압력이 조금 덜하고 야당은 뭐 지난번에 너무 이겼잖아요. 수도권에서만 103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곳곳이 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있네요.